오버타임까지 하고 이러면은 난 이제 세금 떼고 또 세금이 되게 거긴 작아서 오버로드들은 세금이 이제 15%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세후 한 1200불이니까 주마다 그렇게 받으면 뭐 4800불 뭐 계산하면 하나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나오겠지? 네가 자막을 띄우면 나을 것 같아. 4,800불을 받았다고? 한 달에? 한 달에 그 정도 뭐 그네. 아니면 뭐 한 조금 더 왔다 갔다 하겠죠. 안녕하세요. 인간승리 채널의 최승리 박민규입니다. 네, 오늘은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서 되게 친구처럼 편하게 한번 인터뷰를 진행할 점 미리 참고 바라고요. 네, 그래서 반말 모드로 진행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우선 간략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Hi Mike. 저는 호주에서 3년 6개월을 살고 그 정도 살고 지금 이제 휴가를 받아서 한국에 와서 이제 고등학교 친구 승리를 만나서 또 같이 시간을 재밌게 보내고 또 기회가 돼서 유튜브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이제 대학교까지 졸업한 걸로 아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무슨 일을 했고 그리고 호주를 가게 된 이유 한번 얘기해 줄래? 나는 이제 너도 알다시피 법학과를 졸업했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전공을 살리고자 이제 난 개인적으로 감정평가사도 준비했었는데 이제 감정평가사를 준비하다가 또 취업할 나이가 돼서 이제 감정평가 법인을 넣었는데 바로 원서가 돼가지고 그래서 감정평가 법인에서 이제 일을 1년 정도 했고 근데 이제 그렇게 일을 한 찰나 때 이제 좀 나는 해외에 대한 그런 어느 정도의 항상 갈망이 있었는데 어떤 기회가 돼서 이제 할머니도 호주에서 사는 게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알아보다가 이제 호주로 지원을 하게 됐지. 지원이 아니라 호주로 비자를 신청했지. 그럼 호주를 비자를 신청했는데 그럼 워킹 비자로 간 거야?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갔지. 그지? 그러면 호주를 처음 이제 가게 된 장소와 그 장소에서 처음으로 했던 이건 어떻게 될까? 처음에 이제 간 장소는 퍼스로 생각을 했어. 왜냐면은 퍼스가 이제 공장이 많고 그리고 한국인이 적고 뭔가 영어를 쓰면서 돈을 벌기 좋다. 난 그렇게 판단을 해서 바로 난 시드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드니나 멜버른 애초에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난 타즈맨이를 할까 퍼스를 할까 하다가 퍼스가 공장이 많아서 퍼스로 선택해서 왔지 바로. 그래서 퍼스에서만 3년 6개월을 지내고 계속 이제 그러다가 휴가를 나와서 어쨌든 한국에 방문했어. 그리고 한 일은 ALS라고 이제 한국인들이 조금 잘 알려진 그런 돌공장인데 내가 일하는 파트는 이제 연구실에서 이제 워싱 파트로 일했어. 그래서 그 연구실에서 이제 실험이 끝난 그런 이제 화학 물질들을 같이 세척하고 또 약품들을 통해서 세척하고 뭐 그런 클리닝 작업들을 내가 했지. 6개월 동안 풀로. 그러면 호주 가기 전에 지금 퍼스라는 장소를 이미 다 결정을 했었고 결정했었지.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을 할 건지도 한국에서 그럼 뭐 미리 레주메나 이런 이력서를 지원해가지고 합격을 하고 간 거였어? 아니면 호주로 가서 숙소를 구하고 그 다음부터 레주메 같은 거를 미리 지원을 해가지고 되는 대로 간 거야? 나는 숙소를 바로 이제 백패커스로 잡아가지고 바로 거기서 이제 처음 한 달 동안은 나는 자격증을 바로 땄어. 먼저 막 지원 접수 이런 거 하지 않았고 제일 먼저 한 거는 이제 포크리프트 자격증을 내가 먼저 따야겠다 생각을 해서 애초에 나는 이제 농장 이런 데 관심 없었고 공장만 관심이 있었어. 왜냐면 공장이 이제 시프트가 일정하기 때문에 돈을 세이빙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 그에 반해서 농장은 이제 컨트랙 이렇게 되고 그리고 비 오면 일 못하고 이러니까 나는 애초에 막 토마토 따거나 딸기 따고 이런 건 전혀 관심 없었고 나는 이제 바로 공장으로 가서 해야겠다 해서 포크리프트를 따서 이제 차 사고 그다음에 지원을 한 달 뒤부터 호주 한 달 뒤부터 했어. 근데 포크리프트 자격증 있으니까 취업이 내가 원하는 데 바로 돼서 그래서 일을 했지. 그래서 나는 일일이 다 가서 지원을 하고 온라인으로 지원은 뭐 하나도 안 했지. 전에 가기 전엔 가서 직접 다 문 두드리면서 이렇게 Is there any job that I can do?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뭐 다 원서 제출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을 구할 기회를 얻었지. 직접 방문을 해서 그러면은 다 방문했어. 온라인은 나는 가능성이 없다 생각했었거든. 그러면 지금 포크리프트를 지금 퍼스에서 땄다고 했는데 그럼 그거는 어떻게 따는 거고 그 포크리프트가 정확하게 뭔지 따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고 비용 얼마나 걸릴까? 포크리프트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지게차야. 그래서 그런데
드는 비용은 뭐 나는 원래라면 400달러인데 나는 제시험을 쳐서 600달러야. 근데 제시험을 왜 쳤냐면 이론 시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한국인이 되게 아무리 영어 공부를 하고 갔어도 너무 외국인이 그 생소한 호주 발음으로 말하는 거를 다 이해하고 그리고 시험도 이제 주관식으로 다 단답식으로 다 적어야 돼 자기가.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된단 말이야. 질문이 50개 60개 이렇게 돼. 그래서 그런 거를 외운다고 한번 떨어졌고 그리고 코스는 원래 2일 코스야. 그래서 이론 수업 이틀인가 3일인가? 이틀인가 정도 하고 그 패스한 사람들에 한해서 이제 실기 코스를 바로 한번 이렇게 알려주고 그 다음날에 바로 테스트를 쳐. 그렇게 해서 뭐 일주일 내외 코스지. 일주일 내로 딸 수 있는 코스지. 한국에서는 지게차 자격증을 안 땄는데 호주 가서 그럼 오히려 지게차 자격증을 딴 거네? 호주에서 처음 그 지게차도 몰아보고 그랬었어. 그래서 그 호주 자격증 따고 이제 그렇게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그렇지. 공장 찾아다니면서 근데 결국엔 첫 회사가 지게차 관련 일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워싱 일을 했잖아. 그렇지 어떻게 보면 맞아. 그래도 그런 지게차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취업이 된 거야? 나는 이제 지게차를 따려고 하는 이유도 지게차가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나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ALS도 시급이 되게 좋다고 들었어. 그 당시 때 나는 이제 뭐 24불 이렇게 받았으니까 원래라면은 3년 전에 224불이니까 뭐 시급에 거의 뭐 한국식의 시급의 2배 넘으니까 난 되게 만족하면서 살았어. 6개월 동안. 지금은 좀 작은 거긴 한데 그때 당시 때는 되게 만족하면서 진짜 처음 너무 갔을 좋았다고. 때 24불이면 거의 하나로 2만 원은 그렇지. 넘으니까. 왜냐면은 이게 아무것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갔을 때 오지잡을 구한다는 그거 없거든. 그리고 사람들이 오지잡 하면서 되게 막 그때 오지잡에 대한 로망이 좀 많았었어.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막 한인잡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서 나는 그 첫 잡을 바로 오지잡으로 구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만족스럽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 또 오지잡에 대해서 또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오지잡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오지잡이란 말은 마이크가 제대로 되는 거야? 오지잡이란 말은 이제 말 그대로 사장이 오지인 사람이 오지는 이제 그 호주인들 오즈이라고 말하거든. 그치? 근데 그래서 호주인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하는 거를 한인잡이고 호주잡이고 호주잡이고 한국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게 이제 한인잡이라고 한인잡이지. 불리지. 그치. 보통 한인잡이 구하기는 쉬운데 돈이 짠 그런 단점이 있지. 그지 또 맞아. 그래서 지금 바로 호주인 밑에서 이제 일을 했다 그 말이잖아. 맞아. 그러면 이제 처음에 구한 곳이 우리 또 그런 도시에서 일하는 게 있고 좀 외곽에서 일하는 게 있잖아. 그래서 뭐 세컨 비자 따려면 외곽에서 뭐 3개월 이상 일하면은 딸 수 있잖아. 그러면 처음부터 바로 세컨 비자를 따기 위해서 좀 더 외곽으로 나갔는지 아니면은 도시에서 일을 했는지. 나는 바로 도시에서 일을 했어. 왜냐면 어차피 나는 6개월 정도는 돈을 벌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6개월 뒤에 3개월만 이제 농촌에 갈 이런 생각을 했었지. 그래서 난 처음에는 이제 퍼스에서 잡을 구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세컨 비자를 따기 위해서 외곽으로 가서 잡을 거기서 구하고 이렇게 했었어. 그러면 처음에 이제 그 워싱 일을 한 6개월 정도 한 거야? 맞아. 그리고 안 채웠지. 6개월 채우고 이제는 세컨 비자 따러 그렇지. 다른 데로 갔었어. 다른 곳으로 갔구나. 그럼 두 번째 구했던 일은 어떤 건데? 그건 이제 돼지 공장이었는데 돼지 공장에서 그것도 퍼스에서 동쪽으로 50분 떨어진 이름이 농장이구나. 이름이 그 이름 워레누? 뭐 그런 동네야. 되게 조그만 동네인데 거기 이제 돼지 공장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서 일을 했는데 내가 이제 좀 되게 빡세서 진짜 많이 힘들었어 거기는. 근데 내가 손가락을 뺐는데 거기서 이제 중국인 결론적으로 말하면 잘렸어 거기서. 왜냐면은 이제 중국인들이 내 같이 카풀하는 사람들이 중국인이었는데 같이 사는 사람이 중국인이었으니까 카풀을 했어서 공장이 멀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제 끝나면 바로 가야 되는데 언어도 잘 안 통하니까 날 버리고 가면 여기서 이제 곤란해지는 거야. 근데 난 그때 손가락이 베었어. 그래서 나는 이제 손이 좀 피가 조금 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나는 그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호주인들은 그런 거 되게 민감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의무 절차를 또 안 지켰다고 난 빨리 가고 싶다 계속 했거든. 나 카풀 놓치면 너희들이 내가 데려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어. 그래가지고 가려면 가려 계속 가다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뭐 그렇게 한번 퇴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합의 비프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1년 반을 계속 있었지. 거기서도 소고기 공장이라 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내가 지게차를 제대로 유용하게 써가지고 훨씬 페이도 좋고 그리고 지게차를 이용해서 몸도 덜 고되고 물론 이제 거기서도 이제 육체적인 노동 한 일이었는데 카톤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옮기는 그런 일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나도 거기서도 포크리프트를 사용해가지고 지게차를 사용해서 이제 일도 같은 것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지. 그럼 그때 지게차 이용했을 때
거기서 이제 결국 세컨 비자를 받은 거네. 거기서 그치. 거기서 세컨 비자도 받고 서드 비자도 받고 1년 반을 반을 있었으니까 1년 6개월. 야, 오래 있었네. 오래 있었지. 맞아. 그때 그래도 페이나 이런 게 또 만족스러웠겠다. 만족스러웠어. 그때는 한 몇 불 받았어 그러면? 그때는 나는 이제 하나로 치면은 일단 호주 달러로 32불이니까 하나로 치면 한 그지 한 3만 원 좀 안 돼. 한 3만 원 정도? 3만 원 정도? 그 정도 되지. 32불이면. 맞아, 한 3만 원 정도? 29,000원, 3만 원? 1분당 한 900원 잡았다 치면은 그 정도 되지. 그치, 맞아. 나도 밤에 일했고 그래가지고 그지. 이제 캐주얼 로딩에다가 캐주얼 이제 페널티에다가 그다음에 50부트 페널티까지 받아가지고 어쨌든 됐었지. 많이 받았네. 되게 만족했었어. 그래서 오버타임하고 그러면 잘 나왔지. 시급이 지금 3만 원 좀 안 되는데 지금 네가 방금 저녁까지 다 풀로 뛰고 이 정도로 일을 했으면은 주급이 장난 아니었겠는데? 주급이 장난 아니었. 나 진짜 괜찮게 벌었어. 그래서 난 되게 만족스러웠어. 그 사람들이 호주에 대해서 이렇게 얼마나 벌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딱 뭐 주간만 8시간 일하고 쉰 게 아니라 이렇게 풀로 계속 일하면은 얼마나 벌었는지. 그러니까 나는 50부터 일해가지고 그때 그 당시 때는 한 4시에 시작해서 12시? 뭐 1시 이렇게 8시간 채우고 오버타임까지 하고 이러면은 난 이제 세금 떼고 또 세금이 되게 거긴 작아서 오버로드들은 세금이 이제 15%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세후 한 1200불이니까 주마다 그렇게 받으면 뭐 4,800불 뭐 계산하면 하나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나오겠지? 네가 자막을 띄우면 연락할 것 같아. 4,800불을 받았다고? 한 달에? 한 달에 그 정도 뭐 그네. 아니면 뭐 한 조금 더 왔다 갔다 하겠지. 그 정도. 이제 여기서 4,800불에서 15% 떼서 이제 나온 거야? 새우로 아니 새우로 4,800인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오버타임을 조금씩 자주 했을 때는 이제 더 나오면 1,200불이었는데 아니야. 근데 그거보다 조금 안 나올 때도 있어. 그래서 1,000불 벌 때도 있고 1,100불도 벌 때도 있고 이거는 오버타임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또 만약에 국가 금리를 끼면 조금 더 작아지지. 왜냐면 캐주얼이니까 그런 거는 안 나오지 돈이. 그지. 그래서 많이 받을 때 이제 4,800불 정도 나왔고 좀 못 벌 때는 좀 더 밑으로 내려오고. 근데 어떨 때는 또 이제 토요일에 일했나? 한 번씩 새벽까지 더 일할 때는 막 1,500불 한 번씩 받기로 했는데 그런 거는 약간 예외니까. 그냥. 그치. 가끔 그런 거는 거고. 그럼 지금 처음 가서 이렇게 세 번째 잡에서 이제 가장 수당이 제일 높았고 그다음에 일을 좀 이렇게 오랫동안 그치, 또 맞아.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있었지. 되게 만족스럽게. 그러면 1년 6개월에 그 전에 뭐 6개월 딴 데서도 있고 하니까 거의 2년이 지났네. 2년이 지났지. 그러면 여기서 1년 6개월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어떤 일을 또 구했어? 나는 나는 이제 2년 정도 했을 때는 원래라면 한국에 돌아가려는데 이제 나는 3년 서드 비자까지 써야겠다 생각을 하고 나왔을 땐 그리고 이제 나는 좀 경험을 쌓고 싶은 거야. 돈을 좀 계속 벌었으니까. 그치. 그래서 여행을 이제 해가지고 퍼스에서 하비에서부터 시작해서 퍼스로 올라오고 그다음 퍼스에서 카나본이라고 또 되게 먼 그런 데서 제랄트 넘어서 이게 퍼스 사시는 분은 아는데 동부 사시는 거나 한국 사시는 분은 좀 모르겠는데 어쨌든 되게 멀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카나본에서 이제 농장에서도 거기서 농장 처음 경험해봤고 당근 쉐드 이런 거 좀 해보고 밭일도 그다음에 주키니 팜에서 이제 또 이렇게 또 뭐 한 이틀 정도 좀 일하다가 그렇게 한 일주일 일하고 거기서 3주 지내고 또 여행해가지고 엑스마우스 갔다가 엑스마우스 이제 브룸에서 나는 호텔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호텔 일을 했다가 한 달 거기다 세컨 잡으로 생각보다 돈이 안 모여가지고 거기는 산업 분야가 달라서 돈이 작아. 기본적으로 뭐 한국도 마찬가지려나? 어쨌든 그래서 이제 나는 세컨 잡으로 이제 피자 배달 거기서 오토바이를 배웠지. 한국에서도 우리 피자 배달 조금씩 했었어 대학교 때.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제 피자 배달도 했지. 돈이 비싸. 그러면 지금 카나본에서 일을 주잡으로 뭐 하는데 호텔에서도 또 알바 피자 배달을 한 거야 뭐. 그래서 카나본이랑 호텔이 부름이랑 어쩌다 거의 한 뭐 4,000km, 5,000km 떨어져 있어. 엄청 멀어. 근데 나는 이제 카나본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뭐 쉐드에서 일하고 그다음에 바로 부름에서는 나 그만두고 부름에 가서 또 여행도 하고 여행하면서 일하고 여행하고 이런 식으로 짧게 그렇게 했었어. 그렇게 그러면 이것저것 하다가 시간이 또 지났겠네. 얼마나 그렇게 했어 그러면?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한 달 있고 부름에서 한 달 있고 여행으로도 뭐 그렇게 한 3주 정도 했고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만에 2개월 뒤에 다시 퍼스로 돌아왔지. 2개월 동안 좀 힐링하면서. 힐링하면서. 근데 그때도 다사다난했는데 여기서 이제 질문은 내가 받은 질문 리스트는 없었는데
포트 헤들랜드가 엑스마우스가 여기 있고 포트 헤들랜드가 여기 있으면 브룸은 여기 있어. 이 거리들이 다 뭐 1500km에서 뭐 1200km, 1500km 이렇게 좀 멀어. 도시들이 다 위쪽에는. 근데 이제 포트 헤들랜드에서 이제 브룸으로 넘어가는 그 길에 그 캥거루를 밤에 11시 때 달릴 때 쳐가지고 나는 그때 캥거루 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근데 11시 때 원래 밤에 운전하지 말라고 캥거루 친다 그런단 말이야. 근데 나한테 설마 일어나겠어? 하고 갔는데 캥거루 이제 깡충깡충해서 쳐가지고 내 차가 파손되고 그래서 나는 그때 다시 돌아가려고 했었어. 근데 나는 브룸이 검색하면 나오겠지만 굉장히 축제 도시고 굉장히 이제 되게 페스티벌도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되게 좋은 경험도 많이 쌓은 거 나는 알고 있어. 그래서 왠지 여기를 내가 도전해서 가면 내 인생이 뭔가 바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 근데 실제로 바뀌었어. 왜냐면은 거기서 부름을 갔기 때문에 내가 영주권을 따야겠다 생각을 했었고 만약에 안 했으면 나는 이미 한국 돌아와서 또 뭐 한국에서 어느 정도 고군분투 했었겠지. 물론 여기서도 고군분투 하지만 호주에서도 인생이 확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난 그게 난 이미 예상을 했는데 그게 진짜 나비질의 효과였던 거야. 거기서 어떤 걸 느꼈길래 거기서 이제 영주권을 따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좋은 질문이에요. 거기서는 이제 나는 이제 원래는 퍼스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조금 한국인도 그렇고 좀 약간 딱딱하다, 좀 차갑다 이런 걸 좀 생각했었어. 그래서 나는 이제 물론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가족 말고는 그런 게 되게 정을 느끼고 이런 게 힘들었잖아. 힘들잖아 솔직히. 근데 거기서는 이제 부름에서는 내가 이제 쉐어하우스로 이제 사는데 이제 태국 가족들과 같이 살게 됐어. 우연찮게 내 중국인 친구 만난 친구의 소개로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착하게 나한테 대해주는 거야. 가족처럼 되게 막 어디 놀러 갈 때 데리러 가고 꽃게 잡으러 가는 거 데리러 가지고 그리고 막 그 포일 드라이브 해가지고 가는 것도 태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막 초대도 하고 술도 주고 막 엄청 막 음식도 주고 막 이렇게 되게 쉐어를 많이 해준 거야 나한테. 그때 난 언어는 잘 안 통하지만 되게 따뜻한 가족 같은 그런 정을 느꼈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거 영어를 쓰더라도 되게 한국인과 이렇게 부대끼듯이 되게 이렇게 따뜻하게 어우러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내가 느끼면서 되게 좀 좋아졌어. 그리고 일할 때도 호텔에서 일할 때 되게 인도네시안, 말레이시안 이제 여자들이 되게 많잖아. 이제 여자 직원들이 그런 애들도 다시 올라와가지고 일하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이랑도 같이 지내면서도 너무 재밌었고 되게 따뜻한 인간미를 느껴가지고 호주도 돈도 잘 벌리고 이렇게 따뜻한 인간미를 느끼면 호주에서 삶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이제 근데 아직 어떤 기술을 할까라는 생각은 안 했었지. 그렇게 많이 검색도 계속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내려오면서 어쨌든 뭐 자연스럽게 또 기술도 알아보고 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영주권을 준비하게 됐었어. 그렇게 이제 너가 갔던 거기서 마무리하고 그럼 다시 퍼스로 다시 내려온 거네? 다시 내려갔지. 맞아. 그럼 퍼스에 내려서 이제 다시 어떤 일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아니면 무슨 맞아. 좀 쉬었어? 아니면 난 좀 쉬었어. 난 그때 이제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한 달 딱 쉬고 목표로 이제 IELTS 7.0 빡 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내가 ITS 5.5가 나왔어. 근데 나는 되게 쪽팔렸어. 근데 내가 7.0이 목표였는데 5.5가 나왔으니까. 난 적어도 6.0, 6.5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영어도 해도 실제로 내가 립싱을 많이 못했어. 어떻게 보면 핑계인데 뭐 내 실력이 부족했겠지. 근데 이제 들을 때도 되게 옆에서 헤드셋 엄청 들리고 그래가지고 되게 막 어쨌든 내가 너무 집중이 안 되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또 결국에는 이제 내가 학업할 때 이제 바로 입학할 수 있는 뭐 영어 코스 없이 바로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이 돼서 나중에 이제 학교 갈 때도 되게 도움이 됐지. 그걸로 영어를 썼으니까. 그래서 5.5 이상이면 되는 조건이 학교 입학 조건이 5.5였거든. 기술 학교가.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는 그거 말고는 없었지. 뭐 지금도 더 높은 점수가 워낙 필요하지만 그 당시 때는 뭐 괜찮았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IELTS 따고 그리고 딴 거지. 어떻게 보면 성적을 내고 그치. 5.5라도 그리고 이제 취업을 준비했어? 아니면 뭐 했어? 그렇고 나서 나 이제 취업을 준비했는데 그때 난 또 되게 감사했던 게 그렇게 영어 준비를 할 때 이제 한인쉐어를 살게 됐어. 처음으로. 처음인가? 두 번째구나. 근데 두 번째 한인쉐어에서 이제 되게 좋은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났어.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그 중 한 명이 이제 용접사가 두 명 있었는데 다 이제 자연스럽게 용접에 대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던 것 같아. 용접이 아니지. 스틸 아티스트지. 스틸 리메이크라고 난 명칭 붙였으니까. 그래서 난 되게 그쪽에서 그렇게 되게 괜찮게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이제 그런 기술을 가져야겠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이 된 것 같아. 그러면 그런 기술을 가져야겠다 생각을 하면 그 용접사 이제 너가 원하는 그 스틸 아티스트 그런 일을 처음에 어떻게 구하게 됐어?
나는 이제 그래서 그런 되게 형님들한테 조언도 많이 구했어. 어떻게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